예. 저는 조금 전에 수원에 있는 SY 컨벤션이라는 이상한 결혼식장인데 상가 건물 제일 꼭등에 9층과 10층 쓰고 있어서 결혼식장이 어딘지 찾기도 힘들고 주차장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애먹었는데 하여튼 다행히 혼주하고 신랑 신부분 보고 축의금도 전하고 저와 만나러 했던 저희 누님하고 조카 김진희 컴퓨터 게임 회사 다닙니다. 게임 회사는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같이 만나고 우리 여자친구 이름이 박화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자도 물어서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한테 전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풍기로 내려가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결혼식이 한 12시 반 채 안 돼 끝나서 밥 먹고 다 끝나서 누나는 서울에서 조카 집에 가서 하루 있다가 내일 내려간다 해서 저만 먼저 따로 출발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수원에 온 김에 수원에 관광명소를 한 군데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화성행궁이 생각나서 화성행궁이라는 걸 찍어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여민동락 2024 수원문화유산 야행 밤에 행차하는 건가? 5월 30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토요일 화성행궁 이런서 야간에 하는가 보네요. 통제 기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네. 저는 그때 오후 5시 30분 10시까지 있을 거는 아니고 낮에 여기 좀 돌아보고 정조대왕이 만든 것이죠. 수원 화성행궁이란 것이. 정조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인가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에 즉위한 후에 여기 화성에 수원에 자주 행차했습니다. 그때 임시궁을 이제 화성행궁이랍니다. 행궁은 임시궁전이죠. 이 수원의 옛 이름이 아마 화성일 텐데 화성에 지은 임시궁궐, 상감마마 행차하는 임시궁궐, 그래서 화성행궁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화성행궁하고 행궁광장 이런 말이 있네요. 간단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정조대왕의 개혁 정책이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는가.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후에 순조, 정순훈, 헌종, 철종, 고종, 순종 해서 결국 사실상 조선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정조대왕 한 사람의 노력으로 내리막길로 가는 조선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정조대왕 때 실학파인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 제대로 중용돼서 르네상스를 꽃피웠다면, 그리고 일본처럼 해외 서양의 학문 또는 서양의 기술, 군사력 이런 거 빨리 받아들였다면 남은 나라에 침략당해서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한민족 또는 한국 사람 제일 문제는 내분에 골몰하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된 그걸 저는 잘 인식하고 있고, 저는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간의 정권 간의 치열한 암투,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끝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연합이라 불리는 자유, 평화, 인권을 중시하는, 그리고 우리보다 수천 수만 년 문명에 앞섰다는 그 사람들이 지구의 어둠의 세력들, 타락한 세력들,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고, 그 배우 큰 세력들은 거물들은 다 아마 제거됐다고, 무려 한 2년 전에 2021년인가 제거됐다는 걸 저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느 쪽 가는가 다 정해졌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진영,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진영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몰락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몰락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불법 탄핵, 5.18 가짜 민주화, 그 다음에 살인 백신, 좀비 백신, 또 제가 참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동안 캠트레일이라고 하늘에서 화학물질 뿌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할 것이 다 병들게 하는, 그리고 기후를 조작한 작자들, 그 작자들 다 처단될 것입니다. 예, 여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적합하지 않은데, 수원에 사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저는 뭐 화성 행궁 이야기만 들었지 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길게 만들면, 여기 거리가 있는데 영상을 길게 만들면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1시간 2시간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휴대폰 배터리 소모가 너무 극심해서, 그래서 길게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영상은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중요한 장면들 있으면 제가 사진으로 해서 별도로 편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사진을 좀 찍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6월 첫째 날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20분이 조금 지났네요. 제 시계 약간 빠른데, 오후 1시 20분인데 제가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 한참 정도 돌아보고 한 3시 전후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영로 잡고 3시 한 후에 해지기 전에 저희 집에 4시 정도 출발이 되겠네요. 7시까지는 집에 갈 겁니다. 일단 국가재건국민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국가재건당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아까 말한 그 사악한 세력들 다 척결하고 청소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세계 5대 강국 실현하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한 이런 내용은 뭐 물론 제 생각만 갖고 할 수는 없죠. 더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을까 보는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유엔 특별시 비무장지대 유엔 특별시 구상이라든가 새만금 지역 또는 제3의 지역에 하는 동아시아 교육 특별시, 그거 하려면 서울대학교를 이전한다는 거 부과되죠. 또 그 밖에 그 동아시아 경륜 경마 사업, 경륜 경마도 동아시아권을 우리가 좀 시장을 통합하자, 이제 이런 제 구상이 있어요. 동아시아 경륜 경마 경정, 이런 걸 해서 교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주 개발 같은 것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에서, 유럽의 그 있잖아요, 유로세트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권에도 같이 좀 힘을 합치면 어떨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매 의존을 못 벗어날 거니까, 우리 국군이 KF-21인가요? 그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와 일부 기술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뭐 경마 경륜 같은 레크레이션 사업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또는 우주 개발 사업에도 다 이게 가능하다 봅니다. 동아시아 교육 도시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 중심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 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무너지는 거 그거 세우기도 바쁜데 무슨 동아시아냐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세우는 건 사실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처벌하고 엉터리 법 제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그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거치면 되는 거고, 그런 소극적인 청소만 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진 않아요. 깨끗이 청소했으면 그 자리에 아름답게 뭘 심어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세계 5대 강국, 그리고 대한민국 자리매김시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적어도 중국, 일본하고 상호 협조하면서도 경쟁하는 동아시아 중심국가 정책을 전 추진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큰 틀에 보면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방안이라 제가 예전에 이름 붙였는데, 공동번영, co-prosperity,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 월드 피스를 이렇게 빌딩, 그죠? 그러니까 building world peace by co-prosperity. 뭐 하도 이렇게 대충 뭐 콩그리시인데 그래야 돼요.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방안을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고, 그 당시 반기문 총장 같은 분들이 제 주장을 그대로 눈여겨봤으면 그 일부라도 실현했었겠는데 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국가재건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내에 여러 가지 정책도 펼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 경제 분야에 들어있는 그 사회주의 정책 다 폐기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적절한 경쟁과 상호 협동, 그걸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을 갈 것이고, 외교 정책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중심국가, 동아시아 허브국가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 과거에 동아시아 허브로 한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뭐 허브라고 했지만은 뭐 금융 허브, 뭐 관광 허브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소국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싱가포르나 뭐 대만이나 홍콩 그거 되면 훨씬 큰 나라고요. 훨씬 더 위대한 파워가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큰 싱가포르, 큰 홍콩처럼 만들 겁니다. 그것이 제가 동아시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거고, 오늘 그래서 제가 제일 시원하게 설명드립니다. 동아시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것은 공동 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방안에 그 부분 집합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미무장지대 유엔 특별시, 전쟁을 동아시아에서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 풀을 만들기 위해서 동아시아 교육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력 풀을 활동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동아시아 우주개발 컨소시엄, 동아시아 경융 경마 경쟁 사업, 뭐 동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이면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기본 구상을 갖고 있고, 그 무려 아마 20년 전에 그 구상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일부 구상을 뭐 딴 사람들이 훔쳐간 것도 있는데, 뭐 훔쳐가던 사람 그 사람들도 발전시키면 되겠죠.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 딴 사람 절대 쓰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책을 쓰거나 뭐 특허 등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올바르게 제가 구상했던 그 공동 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방안, 동아시아 중심국가화 방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한 10여 가지 제가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확실한 선진 강국으로 부상하고,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한국, 한중일과 저 동남아에 일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뭐 정치적 또는 외교적 가장 큰 꿈이고 이상입니다. 제가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또 논문을 쓰듯이 할 수도 있고, 개별 하나하나 구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A4지 몇 장 분량으로 다 구체시키고 비용이 얼마 들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다 설명도 가능합니다. 저는 법학을 배웠지만 단순히 뭐 법 조문 배우고 하는 사법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원리, 철학, 뭐 문화, 예술 온갖 거 다 제가 나름대로 좀 배웠습니다. 법대 나왔지만 음악 미술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그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도 다녀서 저 나름대로 식견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중심이 되고, 그래서 패권주의로 또는 뭐 핵을 만들어 장난치는 저런 자들을 진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또는 아름다운 비전을 저는 실현할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뭐 종교를 연구한 것도 다 사실은 다 이런 걸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자기 자랑 같은데, 이 설명 들으면 동아시아 중심국가 구상이 뭔지, 왜 유엔 총장을 만들려고 했는지, 단순히 그 부정선거, 불법 탄핵, 5.18 또는 백신, 캠트레일 뭐 등등 이런 것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 평화가 확보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설명 들으시고 이제 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쓴 글 밑에 질문을 달아주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과거에 10년 또는 15년, 20년 전에 썼던 아시아에 안 보는 카페라고 써놓은 글들이 자료가 많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거니까 제가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서 글을 차례차례 앞으로 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이 안 모여서 그래서 제가 사람 모으는 게 좀 주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저의 이런 비전을 보고 공감하신다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 훌륭한 나라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했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뭘 했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당시 정주영 회장 또는 박태준 회장 같은 분들이 있었어. 또 우리 서울시장 지냈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 동참했기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 세계의 공동변을 타는 세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가, 동아시아 중심국가 되려면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일련의 엘리트군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 엘리트는 뭐 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전과 사명감, 그리고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그룹을 한 3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재건국민회의에 100만원 회원을 300명 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인데 뭐 발기인 정당을 만드는 발기인 숫자도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엘리트 세력 또는 새로운 비전과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 능력 또 의지 이런 걸로 무장된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300명만 모이면 제가 말하는 건 다 실현될 수 있고 아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더 훌륭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계 5강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국가 이걸 통해서 세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공동번영 방안 실현 그걸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우리 국가재건당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정치 조직입니다. 저는 우리 국가재건당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고 있고 우리 국가재건당에 모여서 일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인류 새지새인 밴드나 또는 제가 글을 많이 쓰고 있는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스토리 보면 제가 이제 언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컨대 뭐 경북교육감 어떤 분 또 전 국회의원 뭐 장아무개 씨 또 뭐 전 육군참모총장 누구 언급한 자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엘리트군 지도자군이라 하죠. 지도자군 새시대의 지도자군 300명 속에 포함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뭐 중국, 일본 이런 데 부럽지 않은 그런 문화, 경제, 사상, 철학, 우주 모든 과학기술을 해서 선진국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너무 길게 만들었네. 이상 국가재건 국민회의 설립 제안자 겸 설립준비위원 조창웅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해 주신 히로시 가네시로 선생님, 그 다음에 백진예배 이상훈 회장님, 또 부석사의 다선 스님 임기명 선생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뭐 저의 글을 읽고 또는 저의 설명을 듣고 이 참 동참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뭐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돈을 내고 같이 하게 된 거는 뭐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같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고 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